파업 철회에 민노총이 고립이 됐나요? 서울 지하철에 이어서 철도 노조까지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는 자영업자이므로 파업이 아니라 운송 거부다. 또 물류 장악은 국가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경 원칙이 분명한데요. 이렇게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던 민노총 릴레이 파업 철회에 조금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자기네 입맛대로 고정시켜놓고 여기 안 따르면 형사처벌하고 이런 식의 시장과 이런 식의 가격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가격 안정이에요. 업무 개시 명령 이후 현장 정상화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화물연대 차주들은 이미 복귀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명령이 개개인에게 송달되면 그걸 또 계기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법이 정한 최고의 저희들은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이는 국민입니다. 일단 지금 현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서울 지하철도 파업을 철회했고 철도 노조도 파업 철회를 했습니다. 네. 애초 민주노총이 밝힌 계획은 대규모 총파업, 동투라고 해서 겨울 투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동력을 많이 잃은 건 아닌지 일단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정치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곳의 어떤 파업이 아니라 산별 노조별 잇따른 지금 파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공운수 노조 차원에서 지금 지하철 노조, 또 서울대 병원 노조, 또 철도 노조 이 파업이 일어나는 것이고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죠. 즉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멈추겠다라는 게 지금 민노총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예. 그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지금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겠다. 특히 또 현재 노랑봉투법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소송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이제 그것들의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저는 굉장한 정치적인 기획된 파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 시점에 파업을 하지? 지금 안 그래도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추위도 다가오고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파업을 하나? 라는 이제 그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철 노조가 하루 동안 파업을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것도 이태원 참사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 노조 내부에서 MZ 노조라고 하는 젊은 노조들이 왜 우리가 파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루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도 노조도 지금 일단 그 협상을 했고요. 서울대 노조 병원도 일단 했고 이제 남은 것은 화물연대와 금속 노조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내달 6일 다음 주 6일 날 총파업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완벽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론은 좀 달릴 수 있는데 다만 뭔가 분위기가 여론이 좋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게 표현인데 이 정부는 무찌르자 민주노총이 표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노총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는 건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것을 혐오 발언을 통해서 마치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인식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의 노동관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정부는 노동에 대해서 혐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무찌르자 민주노총 아니야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관이. 근데 이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박 비서관님, 민노총 소속은 노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MZ세대 소속의 제3노조는 파업에 불참했고 한 1,900명 정도 된다. 물론 숫자는 적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들 때문에 지하철이 파업을 철회했고
파업의 정당성이 정치 투쟁 아니었냐는 얘기가 지하철 이 노조 안에서도 있었다. 이건 좀 저희가 눈여겨볼 대목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그림에서 봤듯이 민노총 소속, 한국노총 소속, 그다음에 무소속, 그러니까 MZ세대 중심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MZ세대는 불참한 이유 자체가 이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파업이 끝나게 된 이유 중에는 결국에 통합노조의 반대도 꽤나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 민노총 소속의 그 공사노조와 통합노조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노총에서 이 협상을 결렬하는 것을 선언하기 전에 통합노조와 공사노조가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 내부 회의에서 상호 간의 고성이 오갈 만큼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파업을 그만두자 또는 이어가자 이 사이에 언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예. MZ 노조원의 반대 역시도 의견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던 것은 그 통합노조와 공사노조 간의 갈등에서 예. 결국에는 타협점으로 이 협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인원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 그 세도 커졌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고립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노총이 시위할 때마다 내거는 그 구호들을 한번 보세요. 한미동맹 해체, 대북정책, 적대정책 폐기, 민족자주 실현. 아니 이게 도대체 노동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있고요. 얼마 전에 포스코 노조가 69.93%의 그 투표를 통해서 민노총에서 탈퇴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요. 예. 이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거 업무 개시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은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2003년에 그 화물노조의 파업을 경험한 다음에 2004년도에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국가 그 물류가 완전히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 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걸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사태가 민노총의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민노총이 꺾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 식의 정치 파업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정부는 뭐 민노총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화물연대 현장 운전자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고 어떤 부분이 뭐 강제 법 집행 말고더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염두를 해두고 개선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요. 일부입니다만 그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비노조원들에게 가했던 여러 행태들 벌써 오늘 경찰이 피의자 3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 경찰이 또 앞서 보니까 공정위가 이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화물연대 현장 조사를 시찰했는데 이것도 좀 노조가 거부했다. 이것들 때문에 좀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을 하는 것은 자유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될 것이냐 예. 말 것이냐. 그리고 그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것도 다수 조합원의 찬성을 받아서 파업을 하는 자유를 대한민국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가입과 파업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파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쇠구슬을 날려서 업무를 방해한다. 이런 불법까지 허용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불법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그 쇠구슬 그 사건을 하나의 이 비조합원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폭력,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는 그 엄벌을 처음으로써 앞으로 파업을 하는 자유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예.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어떤 사적 린치를 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쳐야 하는 법과 원칙이 바로선 또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노총이 좀 고립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데 앞으로 더 강대치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